그 다음 공덕 8구역. 다 왔습니다, 이제. 저는 최근에 공덕 8구역 거래 많이 했거든요. 보면 볼수록 너무 좋아. 우선 첫 번째, 사업성이 너무 좋다. 여기도 빌라가 거의 없어요. 다 단독주택이거든요. 단독주택 위주의 또 단지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성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조합원만 되면 84 타입 가는 건 그냥 대부분 이제 다 84 타입 가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얘네는 리스크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진행 단계가 정비구역 지정됐고, 조만간 이제 올해 안에 조합 설립 시작하면은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합 설립이 완성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안에 가보시면 그냥 로드뷰 보는 게 낫겠다. 빨간 벽돌집 있잖아요. 다 그거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다 빨간 벽돌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 이런 거예요. 이건 빌라가 아니야. 단독주택이야. 그래서 빌라면은 하나씩 다 입주권을 줘야 되잖아요. 단독주택 하나만 주면 되잖아. 그리고 1+1 해도 두 채잖아. 심지어 여기 웃긴 건 뭐냐면 이런 단독주택들이 다 주거 전용 면적이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1,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게 많아. 거의 제가 볼 때 거의 뭐 한 60%, 70%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뭐 물건들 있는 것들도 많이 받고 하지만 여기 1층, 2층은 근린생활시설, 3층, 4층은 주택. 그래가지고 주거 전용 면적 기준으로 145 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하나밖에 못 받는 거야. 근데 이런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걸 다 대형 줄 수도 없는 거지. 이런 것도 그냥 84 하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성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지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주거 전용 면적 확인하는 거 제가 좀 확인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네이버에 찍어보면 다세대는 주소가 나옵니다. 근데 단독이나 다가구는 주소가 안 나오거든요. 주소가 나오는 게 있어요. 공덕동은 이렇게 나오는 게 많더라고. 이런 것들 제가 다 살펴보니까 우리 아까 요거 K지오 플랫폼 여기 들어가셔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K지오 플랫폼 들어가셔서 토지 정보 들어가셔서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그럼 여기 그 주소에 나와 있는 공적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여기 다 나오고, 상세 정보 보기를 하면 건물 있잖아요. 토지, 건물, 가격. 토지는 토지에 관한 정보, 뭐 면적이 어떻고, 뭐 소유권이 어떻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 대지권 등록부에서 지분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제가 아까 본 물건 같은 경우, 자, 15억 5천짜리 물건, 공덕동 12-55번지죠. 여기 들어가서 건물을 봅니다. 그러면 상세 보기, 그럼 기본 정보가 쭉 나와요.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어쩌고저쩌고, 용적률이 이렇고, 어쩌고저쩌고, 용도가 단독주택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용도, 주 용도. 건축물 대장의 정보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주 용도가 주택, 뭐 다세대 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다가구 주택이든 주택만 들어있어. 그럼 입주권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적. 근데 여기는 연면적 나와 있잖아요. 연면적 166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145가 넘으니까 84랑 59를 1+1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연면적을 보면 안 되고 주거 전용 면적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주거 전용 면적은 어디 나오느냐? 기본 정보 옆에 보면 층별 현황이라고 있잖아요. 층별 현황을 눌러보면 1층 용도 예능계 학원, 2층 주택, 3층 주택, 옥탑 물탱크실. 연면적은 이게 다 포함된 면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연면적으로 봤을 때는 예능계 학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166이 나오는 거고, 주거 전용 면적 기준은 주택으로 쓰는 면적만 봐야 돼요. 그러면 55.44랑 50.63을 더하니까 뭐 한 105, 106 정도 되잖아요. 그럼 얘는 1+1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을 꼭 다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여기 단독주택들이 다 1층에 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성수 같은 경우에는 1+1 물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사업성에 조금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찍는 물건마다 보면은 딴 거 봐볼까? 그냥 아무거나 찍어볼게요. 자, 뭐 요 필지를 한번 봐봅시다. 자, 이것도 단독주택입니다. 연면적은 240 이런 건 나오겠다. 보면은 1층 뭐 지하 1층 주택으로 쓰는 게 또 2개밖에 안 돼. 그럼 봐봐요. 연면적이 240이 넘는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쓰는 게 지금 51, 68밖에 안 되잖아. 그럼 이건 1% 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주거 전용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1% 손이 안 되고 한 채밖에 못 받는 거야. 이건 감정평가 금액으로 대형을 받을 수 있겠지만 1% 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동 8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1 되는 것도 없고 빌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동의율이 예전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진구를 위한 OS 용역을 맡긴다고 했잖아요. 그 용역을 맡기는 이유가 동의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얘네가 이미 그 신청했을 때만 하더라도 60%는 넘었는데 추가적으로 받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쓰는 이유가 아마 동의율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여기 보면은 물건들 보면은 월세, 전세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 어차피 대출도 안 되고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가 많이 잡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투자 금액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런 데 하나둘씩 묻어두면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이 괜찮은 게 이거. 매매가가 13억 5천이고 지금 얘는 추정 감정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할 때 추정 감정가, 추정 이제 뭐 조합원 비례율, 추정 조합원 분양가 이런 것들 다 책정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거기 나와 이제 감정가를 보시면 되는데 매매가가 13억 5천인데 감정가가 12억이야. 그럼 프리미엄이 1억 5천밖에 안 돼. 그리고 주거전용 면적 기준을 했을 때 25평짜리 2개를 받을 수 있어. 그럼 25평짜리가 얘네가 얼마나 할까? 지금 마포자의 힐스테이트가 일반 분양이 끝났거든요. 그럼 이제 분양권이나 이제 입주권을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팔사가 28억 5천 하고요. 뭐 30억까지도 가고. 오구는 나와 있는 겁니다. 오구는 나와 있는 겁니다. 오구는 뭐 마푸자 보면 되겠죠. 마푸자가 대장이니까. (23억 5천) 호가 기준으로. 그러면은 얘를 그냥 20억이라 가정하자. 입지가 마푸자보다는 조금 떨어지니까. 마자힐, 마푸자라는 마자힐보다는 공덕 8구역이 이게 마자힐이고 이게 공덕 8구역이잖아요. 공덕 8구역이 조금 떨어지 입지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마자힐보다는 입지가 떨어지니까 마자힐 가격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를 가정하고 한 20억 정도. 아주 보수적으로 5구 타입 하나에 20억으로 잡으면 이거는 지금 18억 잡은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조합원 분양가 5구 타입이 9억 4천 2개니까 총 매가가 20억 3천 되고 준공시 예상 가격 뭐 20억 20억은 40억 되니까 그래도 뭐 10몇 억 이상 남기는 그런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 잘 활용하면 수익률이 좀 커지잖아요. 물론 이걸 엑시트 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세금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1+1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취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옵션이라고 보면 돼요. 84를 하나 하든지 5구 타입을 2개 하든지 5구 타입 2개 하는 건 옵션이고 나중에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옵션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매도할 수 있는 수요도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물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까
145가 안 되면 120 넘는 것도 괜찮다. 5타입 2개 받으면 되니까. 이런 물건이 괜찮습니다. 지금 공덕 8구역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잖아요. 신속통합계획 선정이 돼서 정비구역까지 지정이 됐으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직 안 풀렸는데 마포구가 이 토지거래 허가 담당하는 그 공무원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일괄적으로 다 바뀌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구마다 다 조건들이 다 달랐어. 그럼 여기에는 되는데 여기는 안 되고, 여긴 되는데 여기는 안 되고, 이런 데가 많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광진구부터 뭐 성동구부터 많이 받아보니까. 근데 이제 균일화 돼가지고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마포구는 또 특이하게 그 여자 주무관인데 더 디테일하게 되게 까다롭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토지거래 허가 받는데 마포구가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빡세긴 합니다. 근데 그거야 어차피 뭐 만약 뭐 저한테 거래를 해주시면 제가 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덕 8구역 너무 괜찮다.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제일 저렴한 게 한 7억 정도부터 접근이 가능하고 비대유 괜찮고 대부분 조합원만 되면 84타입 이상 받아갈 수 있고 단독주택 1+1 가능한 거 노리면은 괜찮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한 10억 정도는 있으셔야 이런 것들도 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잠깐만, 이거 아까 얘는 대출 없이 한 9억 7천 정도 들어갑니다. 9억 7천 들어가는데 1억 5천 더 추가적으로 전세를 놓을 수 있어서 넣으면은 8억 2천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럼 이 정도에서 수익률 괜찮은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 10억 미만 있다. 공덕 8이나 금호 두산 할 것 같아요. 금호 두산이 워낙 가격적으로 좀 눌려있는 구간인 것 같아서. 그리고 중요한 거, 대출 규제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근데 대출 규제 끝날 것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 대출 규제가 끝났다, 대출 규제 풀렸다, 대출 내가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그러면 내가 가진 거 빨리 처분하고 갈아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갈아타시되 꼭 나보다 상급지로 갈아타셔야 돼요. 아니면 동급지의 상품을 갈아타시던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덕 8구 여기 서울역이고 얘네가 지금 청파 2구역, 서계동, 공덕 8, 공덕 7 얘네는 사업성이 워낙 안 좋습니다. 단일 생활권이 될 거고 서울역도 개발하죠. 그리고 서울역부터 이제 용산역까지 철도 지하 사업이 서울에선 1호 사업이 될 겁니다. 지방은 이미 시작하고 있고 선도지구 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개발 호질도 가득한 용산구는 아니지만 같은 생활권이고 사업성이 훨씬 더 좋은 용산보다 공덕 8구역을 가시는 게 훨씬 더 낫다. 마자힐까지 단일 생활권이 될 겁니다. 84 가격이 지금 마자일 가격이 다 30억 가까이 합니다.